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4%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이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정말 바닥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초반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삼성전자를 둘러싼 소식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들 먼저 찾아보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게 내주고 삼성전자가 2위로 추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기준인데요. 대만의 TSMC는 3분기 매출이 27조, 영업이익이 13조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매출이 23조에 영업이익이 6조 원으로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TSMC의 절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특히 TSMC가 글로벌 반도체 1위로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TSMC가 글로벌 반도체 1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눈에 띌 만한 특별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전망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최근 약 16% 정도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반도체 기업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그룹인 오라클, 그리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등도 벌써 감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어닝 쇼크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매출은 3% 정도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31% 정도가 감소했죠.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것은 2019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의 안 좋은 보고서도 이어졌죠. 더욱더 안 좋은 소식은 이 같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전망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 역시 안 좋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작년에는 26%였는데 올해는 13%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 역시 올해는 8.2%였지만은 내년에는 0.6%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공급처로 중국의 YMTC 양쯔 메모리가 선정됐다는 안 좋은 소식까지도 전해왔었는데요. 다행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압박으로 인해서 애플은 중국의 YMT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막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기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었고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EUV 생산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EUV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EUV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소재들은 일본 기업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는 자칫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핵심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경쟁이 심한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예전에 페북
현재는 메타죠.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헤드셋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를 직접 방문해서 최근에 출시한 메타버스 헤드셋과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하네요. 메타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을 현재 메타버스로 잡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헤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향후 주력 사업으로 애플카와 함께 애플의 VR 기기를 꼽았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훌륭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삼성전자의 도움을 얻어서 자사의 헤드셋을 보완해서 메타버스 헤드셋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메타와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헤드셋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메타버스 헤드셋이 삼성전자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 축소와 감산입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재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사실 최근에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업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현재 투자 축소와 감산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감산이 이루어지면 재고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업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까지는 감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기술 초격차를 추진하고 있죠. 2023년부터 5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하고요. 올해 안에 세계 최고 용량의 8세대 V낸드 기반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000단 V낸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죠. 삼성전자는 감산보다는 기술로 이 불황을 이겨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주가가 바닥일까요?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해도 주가가 오르고 나스닥이 2, 3%대 하락을 해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5만 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요. 5만 1,800원에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현재 5만 6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업체들이 투자 축소를 하고 감산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감산이 오히려 업황의 바닥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같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더 얼마나 나빠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현재 최근의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현재 5만 3천 원, 5만 6천 원 구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진다면 반등하는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마냥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감산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 공매도를 한 세력들도 일종의 손절을 하죠. 그것을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팔았던 공매도 물량이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폭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예전에 9만 6천 원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은 삼성전자가 그만한 가격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뭔가 뚜렷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1위인 TSMC와 격차를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8만 원대에 현재 가장 매물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가격은 8만 원에서 8만 2,500원 사이이겠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래가 가장 활발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8만원대에 가장 큰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약 30% 정도의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오른다면 8만원대에서 본전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우선은 1차적으로는 7만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8만원대가 가장 큰 고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느 기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죠 라고 말하자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해야죠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600만 삼성전자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하라고 특명을 내렸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